과천 프레스티어자이 곧 분양하잖아요. 34평, 9평 분양가가 23억, 어떤 타입은 분양가가 24억도 넘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저희가 저번 유튜브 라이브 때도 언급했지만 최근 이미 분양을 끝낸 DH 방배랑 분양가가 비슷하거나 또는 더 높은 수준이거든요. 과천이 방배와 분양가가 비슷하다, 이러면 사실 너무 비싸 보이죠. 이걸 지금 청약받아서 남는 게 과연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프리스티어자이 분양가 적정성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천 푸르지오 서밋이 과천 현 대장 2020년식 거의 신축급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 시세가 한 22억에서 23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프레스티어자이 분양가를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야, 어차피 이거 나중에 다 오른다, 미래 신축 시세 올라가는 거 반영해서 분양 받아라, 이런 느낌이 들고요. 또 어차피 우리 입주하면은 이런 뭐 과천 프로지오 서밋 이런 아파트들 다 구축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나중에 신축이고 대장이고 하니까 우린 더 비싼 게 당연하다, 요런 느낌으로 조합이랑 건설사랑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이거 차라리 그냥 옆에 바로 붙어있는 뭐 구축 2008년식 요런 걸 그냥 살까. 왜냐면 이거 지금 레미안 슈르가 34평 시세가 한 16억대 하거든요. 그럼 아까 프레스티어 자이가 분양가가 22, 23억 했잖아요. 요거의 시세가 한 70% 정도면 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이제 과천의 이제 재건축들, 이제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포함해서 과천주공 4단지도 있고요, 5단지도 있고요, 10단지도 있고요, 8, 9단지도 지금 통합재건축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1번 분양가가 이렇게 높게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추가 분담금 내더라도 지금 아까 프레스티어자이 분양가 22억, 23억에 사는 것보다는 한 1, 2억 정도는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 프레스티어 청약 받아도 이거 투자성 있을까? 그리고 대안투자, 아까 뭐 기축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재건축을 매수하거나 이런 대안적 판단은 과연 괜찮은 선택일까? 이에 대한 제 의견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네, 먼저 청약 대신 기축, 레미안 슈르, 이게 프레스티어사인데 레미안 슈르를 매수하는 선택은 어떨까? 이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일단 푸르지오 서밋이란 아까 과천 내 대장 아파트 2020년식과 레미안 슈르를 한번 제가 가격 그래프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 두 아파트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표인데, 보시면은 지금 갭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 레미안 슈르가. 그렇기 때문에 슈르가 푸르지오가 올라가면은 같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슈르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슈르가 앞으로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나 푸르지오나 올라갈 때 비슷한 금액, 비슷한 가격 상승률로 올라가 준다면은 지금처럼, 그러면 사실 뭐 지금 실투자금이나 세금 고려했을 때는 차라리 슈르를 매수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투자금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레미안 슈르가 매매 호가가 한 16억, 9평 기준으로 전세가 한 8, 9억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투가 한 7억이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푸르지오 서밋, 아까 2020년식 과천 대장 보게 되면은 얘가 지금 9평이 한 22억, 23억 나오는데 전세가 한 12억 정도 해요. 그래서 투자금이 갭 투자하면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면은 슈르랑 푸르지오 서밋이랑 투자금 차이가 한 3억 정도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슈르가 투자금이 좀 훨씬 낮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세금 측면에서 비교해 보게 되면은 취득세 차이, 16억에 사는 것과 아까 과천 푸르지오 서밋을 23억에 사는 것, 취득세 3.3%로 놓고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16억일 때는 취득세가 한 5,280만원, 23억일 때는 한 7,590만원으로 취득세 세금 차이가 한 2,300만원 차이가 나게 되겠고요. 또 양도세 같은 경우는 한 5억씩 오른다, 그리고 2년 보유하고 판다 라는 기준을 해봤을 때 그 슈르를 16억에 사서 21억에 팔면은 양도세가 한 6천만원, 그리고 푸르지오 서밋을 23억에 사서 28억에 팔면은 양도세가 한 9천만원 정도 나와서 또 양도세도 한 3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세금 차이가 슈르를 사는 것과 지금 신축인 푸르지오 서밋을 사는 것과 대략 한 5천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슈르가 가격적으로 신축들을 잘 따라 올라가주기만 한다면 이렇게 초투나 세금을 감안했을 때 슈르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다 좋은데, 슈르가 다 올라갈 수도 있고 좋은데, 일단 생각해 볼 건요, 아까 제가 비교했던 그 슈르하고 푸르지오 서밋은 지금 10년 차입니다. 10년 차이 둘이.
아까 하나가 2008년식이고 하나가 2020년식이었죠. 근데 앞으로 입주할 프레스티어 자이 이게 몇 년식이냐? 대략 한 2028년식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아까 슈르가 2008년식이잖아요. 둘 연식 차이 몇 년 차인가요? 20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이 20년 차 구축이 과연 신축 가격 상승률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의 핵심 키워드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양극화거든요. 그 신축과 구축의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와 같은 사례를 이제 서울 마포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가 2021년식, 염리 삼성 레미안이 2001년식, 01년식입니다. 그러니까 연식 차이가 한 20년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가격 그래프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2010년 후반부터 2023년까지의 가격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건데요. 원래 한 2021년 고점에 마포 프레스티지 아이하고 염리 삼성 레미안이 한 5억 차이 정도 났어요. 근데 2024년 지금 얼마 차이까지 벌어졌냐? 이게 한 7억 차이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단기적으로는 뭐 프레스티지 아이가 떨어져가지고 갭이 줄어들거나 이거 삼성 레미안이 조금 더 올라서 갭이 줄어들 수 있는데 지금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2030년, 35년 넘어갔을 때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게 다 양극화잖아요. 신축하고 구축 가격 차가 앞으로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가 앞으로도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신축이 지금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과천으로 돌아와서 프레스티어 자이 그리고 레미안 슈르를 비교했을 때 특히나 프레스티어 자이는 처음으로 들어서는 과천의 3세대 아파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과천의 재건축을 3번 했거든요. 지금 첫 번째 1세대는 아까 레미안 슈르처럼 2008년식이 1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아까 과천 프루지오 서밋 이런 애들이 한 2세대인데 이제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가 3세대로 2028년에 첫 입주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레미안 슈르랑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랑 제네레이션 세대 차이가 몇 세대 차이 나냐 하면은 2세대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 두 아파트의 실거주 만족도 차이, 가격 차이가 지금 슈르하고 푸르지오 서밋하고 차이가 나는 것보다 더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트렌드라면은 저는 프레스티어 자이 좀 비싸더라도 분양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지금 레미안 슈르 자체도 가격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프레스티어 자이 분양을 받는 게 기축을 사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재건축 입주권을 한번 매수했을 때 요거에 대한 투자성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과천 내 재건축 한 4개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천주공 4단지 프레스티어 자이, 과천주공 5단지, 10단지 그리고 8, 9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아파트 시세를 보게 되면요, 지금 한 중소형대, 한 20평대가 시세가 한 10억 후반 정도 하고요, 30평형짜리 아파트는 한 20억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프레스티어 자이 이제 과천중공 4단지 지금 매매 효과 30평대인데요 20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네가 추가 분담금 84 타입을 받을 때 얼마가 나오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분양가에 완판되면은 한 84 받을 때 추분 한 5천에서 한 1억 왔다리 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서현대평 총매수가가 얼마냐? 대략 한 20억 5천에서 21억 정도에 매수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아까 프레스티어 자이 일반 분양가가 22억에서 23억이니까 얘보다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돈 있으면 이게 낫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요, 저는 청약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청약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는요, 일단 먼저 초기 투자금 차이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프레스티어 자이 과천중공 4단지 초기 투자금 보게 되면은 아까 30평대 매매가 아까 20억짜리도 있었지만 18억 5천짜리도 있었습니다. 18억 5천짜리가 이주비 대출 한 3억 8천 나오게 되면은 초기 투자금이 한 15억 정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분양가보다 내가 1, 2억 정도 싸게 살 수 있는데 초기 투자금이 15억 정도 든다. 요러면은 전 사실 조금 메리트가 적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분양권 기준으로는 물론 걔도 대출이긴 하지만 초기 투자금이 계약금 한 10% 정도, 분양가의 10%인 한 2억에서 한 2억 5천 정도면은 충분히 분양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입주권과 분양권의 실투자금 차이가 거의 13억 원이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 국채 3년물 사놔도 앞으로 입주 3년 뒤에 하잖아요. 3년물 사도 연금리가 한 3.6% 정도 수익률 주거든요. 이거 13억을 넣는다고 치면 여기다가 1년에 한 4,680 정도 나옵니다. 그럼 3년 하면은 한 1억 5천 나와요. 1억 5천 정도. 그럼 어떤 사람이 현금 15억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차라리 내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양에다가 2억 넣어놓고 나머지 13억 이렇게 채권 해놓으면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1억 5천 싸게 사는 거니까요. 여기도 이자가 한 1억 5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재건축은요, 여러분 아직 제초안 남아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요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과천 자체가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제초안만 제가 봤을 때 2억 이상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억 이상. 그랬을 때는 메리트가 확 사라지게 되거든요. 사실 과천과 같이 또 서울 상급지들과 같이 그 일반 분양 측면에서 정말 분양가를 높게 할 수 있는 구역들, 그래가지고 재건축의 사업성 리스크가 거의 사라진 구역들은 사실 이런 시세 차익이나 안전 마진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지금 입주권 시세, 그러니까 과천 재건축 시세만 보더라도 거의 신고가예요. 과천 중 4단지 84 30평대 신고가, 8단지 31평 신고가. 결국 앞선 슈르 사례랑 비슷하다는 거죠. 슈르도 지금 시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모로 그냥 과천 내에서 기축이나 재건축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그냥 분양받는 게, 청약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레스티어 자이 그냥 과천 내에서 다른 거 살 바에는 그냥 청약 받으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타이밍적으로도 전 괜찮은 선택이라고 봐요. 저희가 최근 라이브 때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을 보는 단기적 관점은 하락입니다. 특히 많이 오르는 상급지일수록 전 단기적 충격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 시장 양극화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양권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권이 있는 분들이다, 그렇다면은, 그리고 또 기축, 재건축 매수도 고민 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그냥 청약을 받는 걸 추천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금도 적잖아요. 계약금 10%만 있으면 되니까 입주까지 3년 남았는데 그 단기적 충격이 있어도 어차피 청약 받았으면 뭐 초투가 적게 들어가고 또 입주까지 큰 부담 없이 그냥 상승 베팅을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의 옵션 개념처럼 그냥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또 저는요, 또 앞으로 한 2, 3년 뒤부터는 부동산 시장 좋게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분양가라면은 이것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실입주 감안해서 내가 잔금 칠 여력이 있으신 분들, 최소 현금이 한 7억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라면은 이번 청약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홈즈의 이종호 대표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